안녕하십니까. 다바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물학도 김재진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상당히 핫한 아이템이죠. 열분의 유화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또 다년 동안 일부 이 열분의 유화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지자체에 이제 제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죠. 물론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종류가 상당히 많죠. 많지만 최근에 왜 그러면 열분의 유화가 이렇게 인기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은, 가연성 폐기물이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소각 쪽으로 많이 갔었죠.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소각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그 처리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열분의 유화 쪽으로 방향이 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부 장관이 올 6월 달에 이 열분의 유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했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입지적인 문제, 또는 이제 관련법에 대한 이제 법을 다시 이제 개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지원, 그리고 또 이 정제 연료에 대한 판매에 대한 장려책,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을 매스컴에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오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가장 큰 게 수익성인데요. 통상적으로 10톤의 폐기물을 들어서 기름이 한 50%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기름 판매업자분들은 한 500원 정도로 예상을 하죠. 단지 이제 이것은 이제 리터당 500원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그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 들어가고 또 어떤 기계에 의해서 어떻게 정제가 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와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톤이 들어가면 하루 5톤이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기름이 이제 1kg일 때 만약 500원이라면은 계산을 하면은 상당한 그 수익 구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폐기물 그 열분의 유화라는 것은 기존의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거꾸로 돼서 플라스틱 계열의 폐기물이 다시 이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저온이죠. 약 300도 정도의 전후로 해서 저온으로 이 플라스틱을 간접열을 이용해서 가스를 만들고, 그 가스를 냉각시켜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을 통해서 다시 정제를 해서 정제 연료유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그 열분의 유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드리자면은, 폐기물은 종류에서는 폐합성 수지 51030 그리고 플라스틱 폐포장지 51007, 폐음항 요새 이제 많이 이제 하고 계시죠. 51008, 그렇게 해서 R-9-3의 재활용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톤에서 하루 처리량이 30톤에서 90톤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통합환경제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종이나 2종, 3종까지 대기 쪽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통합환경 허가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대기 쪽에서 4종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의 규모, 약 10,000m 제곱이죠. 그러면 약 3,000평이 되죠. 약 3,000평, 이제 3,000평 정도 미만의 부지에서 이제 90톤 정도까지 일처리량이 이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이제 시설 장비는 연료화 시설, 유수분리 시설, 정제 시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전처리를 한다면은 이제 파쇄기, 성경기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죠. 고온 열분의 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계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이제 가스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소로 넘어가고요. 이제 저온 열분의 일 경우에는 이제 액체,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 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열분의 이 기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타리 킬런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현재 기본적으로 로타리 킬런입니다. 들어가되 단지 이것을 이제 비연속식이냐 아니면 연속식이냐 아니면 혼합형이냐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이제 비연속식으로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용량을 증설하고 또 어떤 이제 폐기물의 그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폐기물을 이용해서 이제 연속식으로 많은 용량을 연속식으로 하겠다는 이 기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설명은 뭐 좀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이제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지 주변의 주변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해를 시켜드리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선정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업주와 뭐 저희들이 이제 기계업자와 세 파트가 이제 세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어떤 입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은 이제 저희들과 기계업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요번 사업에는 어떤 기계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기계 부분은 크게 이제 전처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분의 반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기를 통해서 액체 기름이 나오면은 그 후단에는 정제 시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처리, 열분의 반응기, 정제 시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나 이제 폐수에 대한 이제 기타 환경법에 의한 이제 후단 시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열분의 유화의 이 기술과 기계가 한 업체의 노하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계도 이제 이런 깡통이라 그러죠. 열분의 반응기에 대한 기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떤 정제기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부분이나 폐수에 대한 후단에 대한 기술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계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버너죠. 버너가 최초의 에너지가 경유를 쓸 것인가 아니면 LPG 가스를 쓸 것인가에 따라 다르고 그 버너의 용량이 얼마냐 그리고 이 신가스가 이제 기름을 만드는 이제 기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이라면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가스라 그러는데 이 신가스를 다시 이제 열분의 반응기에 들어가는 이제 버너의 연료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대기 부분에 대해서 대기 배출 개수를 산정해서 많은 용량을 이제 재활용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대기 부분에 있어서 뭐 1종, 2종, 3종까지 안 넘어가게끔 컨트롤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자 투자분이 기계업자분하고 같이 조인트가 돼서 온다면은 일하기가 편하죠. 그러면은 적합정보 나오기 전에 그 기계에 대한 상당한 사양을 이제 같이 만나서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은 뭐 기계업자분하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뭐 사전 계약을 좀 맺든 아니면 친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다 이제 공급을 받아야지만 합리적인 이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나중에 이제 적합 통과가 나온 다음에 기계업자를 선정하실 때 다시 이제 다 사업 계획 변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이제 건축 부분도 다시 변경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최초에 이제 건축 인허가 부분이 변경 허가 부분으로도 많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열분해 유화 사업에도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사업계획서가 이제 접수가 되면은 뭐 그때부터는 이제 해당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통해서 이 이제 적합성을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폐기물 사업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안전이죠. 환경에 대한 안전. 그 의미는 대기 쪽이나 악취 쪽에 대한 냄새 부분도 있고 또 폐기물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크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열분해에 대한 부분은 폭발을 하죠. 폭파가 되어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폭파가 됐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화재 사건 또 이 열분해 유화라는 것은 그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부분 그런 가스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안전화되지 못한 화학적인 부분 화학물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냄새가 난다든지 주변의 환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화관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는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스러운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50톤 이상의 이제 폐기물을 폐합성 수지를 갖고 재활용할 때는 이제 환경 기능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보관 시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만든 이 공정 도면을 이제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인 이 공정도는 폐기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전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 기계를 통해서 이제 오일가스가 이제 나오고 또 오일가스가 나오면 이제 분리가 돼야 되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응축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유수분리기, 정유반응기, 응축기 그 다음에 정제기, 압력 여과기 그 다음에 이제 정제연료유가 나오죠. 그 과정에 있어서 대기 쪽으로 이제 이제 대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먼지가 나오고 또는 이제 세정 집진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먼지가 나오면은 여과 및 흡수에 의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정 집진기를 통해서 이제 냄새를 잡아야 되죠. 또 그다음에 이제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쿨링 타워에서 또 세정 집진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나오니까 이제 그놈을 계속 이제 재활용하고 다시 이제 폐수가 일부 이제 폐수 처리 업자에 대해서 나가야 될 폐수가 있고 계속 이제 재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부 카본이 이제 배출이 되죠. 카본이라는 것은 폐합성 수지가 들어가서 이제 열분해 되면은 나오는 찌꺼기죠. 탄소죠. 이제 검은 색깔의 카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납사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촉매가 들어갑니다. 촉매가 들어가서 열분해 반응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폭발이라든지 열적 안정을 위해서 촉매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 번의 이제 이 경험 요소를 가지고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자분의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정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설계를 하는 이제 입장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준수해야 될 사항이 많죠. 폐기물을 이제 보관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폐기물을 처리할 때, 또 대기 수질 오염이 생기고, 또 정제 연료율을 이제 보관해야 되고, 왜냐하면 기름이니까요. 그리고 뭐 폐기물을 받을 때, 나갈 때, 또 계약서가 준비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제 연료유가 적절하게 판매가 되고 사용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R-9-3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R-9-2일 경우에는 정제 연료에 대한 공급 계획도 이제 기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폐기물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내고 그 기름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법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폐기물 관련법이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것들이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제조이냐 아니면 가공이냐, 거기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PSM이냐 SMS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것이 석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량 이상의 이제 기름을 또 보관한다면은 또 이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또 별도의 법이 저촉이 되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처음부터 열분해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저 같으면은 다년간의 이제 경험으로서 특히 이제 지정 폐기물에 폐유 정제가 있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유 정제, 이 세 가지 이제 아이템이 이제 통상적으로 엮이는데, 이러한 폐유 정제에 대한 지정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열분해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경험이 많이 이제 생겼고, 어떻게 보면 이 열분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도 더 복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열분해 유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컨설팅 회사가 인허가를 대행하는 회사가 규모가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서 설명을 이제 사전에 미팅을 하실 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성패가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바로 이 사업계획에서 적합통보에서 판가름이 나죠. 아무리 많은 50억, 100억 정도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사실은 그 지자체에 적합통보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건물도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특히 이 폐기물 사업에 있어서는 폐기물 사업 계획서와 그에 따른 적합통보가 우선이죠. 그리고 적합통보가 나온 다음에 얼마든지 많은 기계업자도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 뭐 건축도 더 크게 질 수도 있고 작게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폐기물 관리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이 열분해 유화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계속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이 2021년 12월 정도 되는데요. 아마 지금을 기점으로 올해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이 열분해 유화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동안 많이 쌓인 이 방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폐합성 수질에 대해서는 소각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존의 이 열분해 유화가 지금 재활용업에 있어서 0.1%라고 하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이제 지금의 100배죠. 100배로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이 시점부터가 이 열분의 사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융성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뭐 기존에 열 몇 군데 정도밖에 없는 이런 열분의 유아 사업체가 앞으로는 뭐 1000군데가 돼야 되겠죠. 10% 100배가 융성이 돼야 되니까요. 거기에 정부의 시책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계 발전 또 투자하고 사업을 하실 분들의 어떤 욕구에 편성해서 저희들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은 열분의 유아 사업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미팅을 원하시고 이제 컨설팅을 원하신다면은 항시 전화를 하셔서 면담을 신청해 주신다면은 면담을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분의 유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